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신제품 톤 터치 검사함을 리뷰하기 위해서 저희 또 에카페로스터즈에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전 잘 지냈고요. 잘 다녀오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리뷰 부탁드리려고 한두 달 정도 테스트 부탁드렸는데 네. 직접 사용해 보시니까 대표님께서 어떤 점이 가장 좋게 느끼셨나요? 사실 저는 자동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기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써보면서 네. 일단 추출 제한성이나 네.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네. 사실 처음에 보일러가 없다고 해서 보일러가 없는데 온도 안정성이라든지 그리고 추출 버튼 눌렀을 때 물을 데우느라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했던 부분이 있는데 네. 생각보다 그 순간 히팅 능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쁜 매장에서 쓰기에 생각보다 상당히 재밌게 쓸 수 있겠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네. 두 번째는 추출수 온도를 그때그때 바로 데워서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물을 주입할 때마다 물 온도를 다르게 세팅할 수 있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레시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폭넓게 다양한 레시피를 잡을 수 있어서 네.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 전문 스페셜티 카페로스터 혹은 이제 바리스타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네. 이제 어쨌든 기계잖아요, 브레잉머신. 네네. 그래서 사람이 내렸을 때보다 이제 바리스타분들이 내렸을 때보다 결과물이 네. 어떤지를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혹시 대표님이 테스트해 보실 때 커피 향미의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많은 바리스타들, 커피하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죠. 그래, 한 잔 내릴 땐 내가 더 맛있을 수 있지. 근데 1시간 동안 내려. 1시간 동안 한 2, 30잔 정도 연속으로 내렸을 때 네. 여전히 내가 일관성 있게 기계하고 동일한 추출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리고 뭐 아까 들어오실 때 보셨겠지만 아대 하는 거 보셨죠? 네. 지금 촬영하느라고 풀긴 했는데 이게 손목 부상에 대한 부분이 네. 상당히 바리스타의 고질병이긴 해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사람이 계속 주전자를 잡고 하는 게 맞나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노동 환경 개선 측면에서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과연 5잔, 10잔, 20잔을 연속으로 내렸을 때 여전히 최선의 커피를 손님한테 대접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하시면 기계를 활용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 누군가는 들으면 싫어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매장 운영에 대한 게 예전보다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상승을 했거든요. 임대료도 올라가고 공과금도 올라가고 전기세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사실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갔는데요. 두 가지가 못 올랐어요. 매출이 안 올랐고요. 다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일 것 같은데. 그리고 두 번째로 가격을 못 올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정비라든지 전체적인 비용이 올라간 상태에서 매출이나 가격을 올려서 그런 원가를 보상을 할 필요가 있는데 현실은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오히려 커피 가격이 더 내려갔죠, 예전보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원가 관리적인 측면을 이제는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꽤 많은 카페들, 그리고 특히 대형 카페들 같은 경우는 인력의 교체가 상당히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인원이 왔을 때 여전히 음료의 퀄리티를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런 일관성 있는 장비를 사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핸드드립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희도 핸드드립을 했었거든요. 아마 기억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 출근을 하고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사실 손님한테 나갈 수 있는 커피를 내릴 수 있기가 쉽지는 않아요. 트레이닝 기간이 핸드드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더 안타까운 것 트레이닝을 시킬 때는 트레이너가
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2배로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기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고 일관된 음료를 제공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네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이제 매장의 매뉴얼화, 자동화 이런 부분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도 지금까지 이제 자동 브레잉 머신 다른 푸어스테디 사용하고 계시죠? 네, 여기 다른 회사께 언급해도 되나요? 네네네. 저희가 푸어스테디라는 기계를 사용한 지가 6년,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 그 기계 도입을 할 때 네. 저희 직원들도 상당히 반대가 있었어요. 우리 스페셜티 업체인데 기계가 내리면 좀 그렇지 않냐. 네네. 예.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다가 거래처에서 기계를 샀는데 세팅을 못 잡겠다고 해서 네네. 세팅 잡으러 갔다가 샀어요. 그래요. 세팅 잡아줄게 해서 세팅을 잡는데 네. 괜찮은데? 하고 바로 산 거거든요. 네네네. 예. 그리고 직원들은 이런 거 쓰면 간지 떨어져. 그렇다고 네. 하는데 네. 사실 되게 재밌는 거는 처음에는 되게 반대가 있었는데 네. 도입이 되고 나서는 이제는 없으면 일을 못할 것 같아요 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라인더 같은 경우도 네. GBW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저울이 달려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동선의 효율성이 상당히 좋아지고요. 이런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을 때 네. 직원들이 이제 육체적인 피로도가 낮아지면서 네. 손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나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는 저희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커피 내리는 것보다는 고객 서비스를 더 잘하고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더 잘하는 게 스페셜티 업체가 가야 되는 방향이다. 제 세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추출 시간이 기본 한 2, 3분은 네. 소요가 되는데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주전자 물줄기를 5분 동안 봐야 됐다면 네. 이제는 그 시간 동안 손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볼 수 있고 뭔가 궁금한 표정이나 이런 거 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물어보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매장 오시면 느낄 텐데 네. 손님하고 접점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동화를 많이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일하기 되게 불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질문에 이제 네. 친절하게 답변해 드려야 되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커피는 우리가 세팅과 매뉴얼화를 통해서 일정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QC를 통해서 품질을 올려놓되 일하는 시간 동안은 손님한테 좀 더 집중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조금이라도 더 해서 우리 브랜드를 좀 더 잘 느낄 수 있게. 솔직히 커피만 마셔서 이 브랜드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게 쉽진 않아요. 일종의 가스라이팅이 필요하죠. 이 커피는 이 커피에서 이런 과일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의 가스라이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좋은 재료를 써야 됩니다. 네, 나쁜 무늬는 갑자기 또 궁금해진 게 있는데 실제로 푸어스테디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지금 현존하는 뭐 가장 인기 있는 브레잉 머신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처음 나온 거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보일러가 있는 머신이랑 네. 보일러가 없는 톤 브로우를 사용했을 때 차이점 혹시 있으셨을까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보일러 사용하는 머신은 아까 말한 대로 설치 환경이 일단 보일러가 들어가야 되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머신 자체에 보일러가 들어가는 기계들은 머신이 좀 거대해지고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가 원하는 거는 고객하고 우리가 당신의 커피를 어떤 행위를 통해서 투명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보일러가 머신 자체에 들어가서 카운터탑 형태로 됐을 때는 여기 생겨서 이제 커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가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 요즘에 좀 언더카운터 형이라고 해서 보일러를 하단에 위치하는 형태의 기계들이 스페셜티 커피 업체에서 많이 쓰는 게 고객하고의 벽을 없애고 투명하게 내가 당신이 먹는 커피를 보여준다
라는 의미라고 보면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 다른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어떤 거죠? 우리나라가 평당 임대료가 싼 나라는 아닌데 그렇죠. 네, 일단 카페에서 하부 공간은 일단 첫 번째로 수납 공간의 역할을 하고요. 대부분의 카페 장비들이 테이블형이에요. 네. 그래서 제빙기라든지 그리고 테이블 냉장고 이런 것들이 보통 그 바 하단에 다 위치해 있거든요. 그런데 언더카운트형 머신을 썼을 때는 그 하부 공간을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네. 그래서 그 보일러를 설치하고 굿베이스 설치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부 공간이 죽어버려서 실질적으로 수납을 위한 공간이라든지 테이블을 놓을 공간을 따로 짜야 된다는 게 언더카운트 머신이 가지고 있는 최대 단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얘 같은 경우는 생긴 거는 언더카운트형 머신처럼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설명 보기 전에는 당연히 보일러가 안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네. 설치할 때 그냥 굽수 배수? 배수도 아니죠. 굽수만 연결하고 네. 와이파이만 연결을 해서 네. 끝나는 거 보고 하부 공간 활용이라든지 설치에 대한 난이도가 상당히 쉽구나. 그래서 언더카운트형 머신들은 설치할 때 인테리어 할 때부터 하부 공간 설계를 그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걸 고려해서 인테리어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타공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타공도 그렇고 하부의 공간, 보일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게 그래서 마감이 좀 안 예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바 전체적인 디자인. 아니, 그 밖에서 보기엔 그런데 안쪽에서 하부를 보면 선이 짜증나는 부분이 그거예요. 뭔가 깔끔하게 네. 안쪽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약간 뭐 선도 다양하게 나와 있고 그게 기본적으로 테이블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깔끔하게 앞면이 나오는데 네. 언더카운트 머신을 썼을 때는 그 공간이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깔끔하게 마감을 할까에 대한 게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절대 손님한테 뒤를 보여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보이죠.